지각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의 취득과 관련돼서 소비자는 정보를 어떻게 얻고 있을까? 정보를 어떻게 취득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내용인데요. 소비자들은 정보를 어떻게, 무엇을 통해 입수를 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어떤 정보에 주의를 기울일까? 그리고 이 정보를 어떻게 지각하게 될까 하는 부분을 살펴보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수많은 자극, 자기 주변에 있는 환경으로부터 들어오게 되는 수많은 자극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소비자들이 정보를 입수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각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비자는 정보를 오감을 통해서 취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보의 취득이라는 것은 감각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얘기는 감각기관, 즉 우리의 그 청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오감을 통해서 일단 자극들을 받아들이게 되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우리가 이걸 이제 오감 기관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의를 기울이게 되죠. 어텐션. 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느냐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의를 기울인 자극에 대해서 바로 지각 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 정보를 입수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이런 오감에서 일단 출발을 하게 돼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보통 이제 그 오감의 감각 기관을 감각 등록기라고 sensory registry다. 그래서 일단 감각이 우리 몸에 노출이 돼서 들어올 때 일단 등록은 일단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도 일단 등록은 이루어집니다. 오감을 통해서. 그래서 알 거냐는 그 다음 단계에서 일단 판단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그때 작용을 하지 않고요. 머무른다라고 해서 등록기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정보의 여과 장치 역할을 한다. 우리가 마치 삼투압이라는 그 장치가 걸러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필터의 역할, 여과 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리하지 않은 정보는 모두 사라진다. 그게 바로 모든 정보를 다 저장하지 못하는 저장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든 인간들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다. 거기에 이제 개인적 경험이나 문화적
영향, 이런 것들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절약의 원칙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많은 정보의 일부의 감각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처리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절약의 원칙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수많은 정보들을 모두 처리하지 않는다는 거죠. 선택적으로만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감각별로 좀 특징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시각은 색상의 통일성으로 제품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색상의 통일성으로. 우리 광고에서도 이런 포카리 스웨트 같은 경우 한국에서 광고한 거나 일본에서 광고한 거를 보면 전부 다 파란색, 패키지도 파란색이고 그 바탕색도 파란색이에요. 이 배경색도 거의 파란색을 띠고 있죠. 이렇게 색상으로 이미지를 통일감을 가지고 형성시키는 작업을 하는 시각적인 자극 정보라고 볼 수 있죠. 자극에서 이제 자기의 어떤 제품과 타사 제품과의 차별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자사만의 독특한 색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코카콜라와 펩시콜라 빨간색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펩시콜라는 색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필름 회사들은 거의 사라지고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코다 필름이라는 회사가 마찬가지로 색상으로 차별화가 이루어지고요. 많은 우리나라의 국내 대기업들도 보면 자기 회사의 어떤 로고나 색상, 삼성이나 현대, LG 다 이런 식으로 브랜드 차별성을 가져가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이런 시각 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 없는 내용이네요. 이건 잘못 내용이고요. 그 후각은 정서 유발 효과. 그 후각이 우리 사람한테 들어오게 되면 기분이 좋아, 좀 기분이 나빠지는 유발 효과를 그죠? 향수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회피할 수가 없어요. 지속 시간은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표현이나 설명이 곤란하다라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시용품이 향기 나는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기나 방향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방향 산업의 규모.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제품 이런 향을 통해서 그 제품의 측면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청각 같은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광고는 자동차 광고예요. 지금은 차가 단종돼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세피아라는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피아라는 자동차 사례를 보여줄 수 있는데요. 이게 왜 뜨네요.
많이 활용하죠. 실제로 이런 세피아라는 자동차의 런칭 광고로 이 광고가 예전에 활용됐던 이 제품은 더라고요. 최근에도 물론 이 광고는 아주 유명한 광고였어요. 가루의 특징이 이 각에서 사각사각 소리가 나면 가짜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윤곽사는 손을 흔들면서 소리가 나지 않는 광고로 나온 광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 이렇게 그런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의 엔진 소리는 다른 오토바이들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할리 데이비슨은 엔진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을 때가 나타날 수 있어요. 청각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촉각은 실질적인 그런 마케팅 장면에서 그렇게 활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혹은 이제 실제 제품을 통해서 사용 통해서만 적인 의미가 있다. 부드러운 것은 의미를 갖고 있고 감을 만져봤을 때 우리가 실크 같은 건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비싸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고 휴지 같은 것도 재질을 만져봤을 때 그러면 이건 고급스러운 재질이고 우리가 마찬가지로 할 수 있죠. 그냥 맛을 느끼는 건데 제품 선택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하는 감각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이제 가격 단서예요. 오일수록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죠? 1년산 맛과 확해요. 실제로 구분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기가 선호하는 맛이라고 얘기한 것과 선호하는 브랜드가 일치하는 경우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때도 테스트를 저도 예전에 또
어느 광고 대행사에서 사이다를 가지고 신제품 나온 제품과 기존의 칠성 사이다, 그 당시에 나라 사이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다 테스트 참여를 해보는데 부분을 해요. 콜라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 더 많죠. 예. 이 감각 쭉 오가는데 복합 감각 동시에 사실 마케팅 자극으로서의 효과는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각 같은 경우는 짧은 내용일 때 정확하게 짧은 그 내용을 알는 적이다. 시각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는데 활용되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수동적이면 들리는 거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죠. 만 듣고 이해가 어려운적이어서 상황이 커진다라는. 이번에는 주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텐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주의라는 건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의의 특성을 몇 가지 살펴보면 일단 선택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선택적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 칵테일 파티의 효과라는 것이 들어본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처음 듣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심리학 개론책에도 나오는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칵테일 파티라는 거는 뭐 서구의 파티 문화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서서 테이블 주변에 이렇게 몇 명씩 모여서 얘기들을 하고 다 칵테일 한 잔씩을 들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나는 지금 뭐 내 앞에 한 3, 4명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쪽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다른 쪽에서 갑자기 내가 아는 친구의 이름이 들려요. 그러면 내 귀가 그 친구의 이름이 들리는 그쪽으로 주의가 집중이 되죠. 눈과 뭐 말은 내가 지금 같이 내 앞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내 귀는 내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저쪽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곳에서 내 친구의 이름이 나온 내 친구 얘기를 하는 거를 자꾸 더 신경 써서 주의 집중을 해서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선택적 주의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칵테일 파티의 효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의 강도성과 집중성은 주의의 용량이 할당된 정도예요. 이거 왜 이렇게 자꾸 용량이 할당된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할당된 정도, 그 임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그 용량이 다르게 할당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 귀가 옆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내 청각의 그 주의의 용량은 거기에 굉장히 많이 할당되겠죠. 그리고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내 친구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지를 오히려 더 신경 써서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각성과 환기라고 얘기하는 어라우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 각성 수준, 즉 그 각성 수준과 주의의 범위를 놓고 이렇게 각성 수준과 주의의 범위, 그죠? 그리고 정보 처리의 능력을 또 한 축으로 놓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게 이제 보통 U자를 거꾸로 엎어놓은, 그죠? 인버티드 U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요크다드슨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각성 수준인 주의가 산만하면, 그죠? 각성 수준이 낮고 주의의 범위는 되게 넓어요. 그리고 각성 수준이 높다는 것은 주의의 범위가 굉장히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곳에 집중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정보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의가 산만해도 그렇고 주의 범위가 너무 좁아져도 정보 처리 능력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의가 적당하게 집중되어서 정보 처리를 할 때 가장 정보의 이용이 커지게 된다. 그래서 이 가운데가 제일 정보 처리 능력이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요크다드슨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의가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한테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들어오는 자극은 정말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 때 자기 직전까지 무수히 많은 자극들이 정말 쏟아져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자극들 속에 기업에서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내보내고 있는 자극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에 있는 마케팅 담당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마케팅 전략으로서 활용하는 자극이 우리가 원하는 소비자, 타겟으로 삼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정말 제대로 전달이 되어지느냐에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광고라는 거죠. 그죠? 광고뿐만이 아니라 뭐 기업들이 하고 있는 모든 판매 촉진과 관련된 매장 내에서의 활동, 그 다음에 매장에 걸려 있는 여러 가지 뭐 간판부터 여러 가지 또 건물에 걸려 있는 또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부분들, 뭐 옥외 광고, 또 버스 광고. 여러분들도 아침에 학교 가려고 집을 나서게 되면 그때부터 많은 소리도 들리고 냄새도 나고 뭐 눈에 보이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게 전부 다 자극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 자극 중에서 정말 마케팅 전략으로 인해서 고객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전달시키려고 하는 자극도 섞여 있단 말이죠. 기업에 있는 마케팅 담당자는 그 자극들이 정말 소비자한테 제대로 잘 전달이 될 수 있으면 성공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의를 그래도 많이 좀 끌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자극적 요인과 관련된 것들이고 사실은 개인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서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소비자들 개개인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현재 욕구 상태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는 지금 욕구가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서 많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배고픈 사람은 일단 먹는 게 눈에 많이 들어올 거예요. 현재 욕구 상태가 어떠냐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적응, 반복되는 동일 자극에 대해서는 주의를 끌지 못한다. 그만큼 식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반복되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 이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광고의 반복 횟수라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은 광고 심리학에서 보통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각적 탐색과 방어라는 또 특성이 있습니다. 이 지각적 탐색, 개인적인 중요도에 따라서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게 있고, 방어라는 것은 의식적으로 자꾸 회피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해서 뭔가 좋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자꾸 회피하죠. 거기서 눈의 시선을 멀리 가져가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의의 범위라는 것은 정보나 생각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지금 나한테 여유가 있고 시간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는 범위가, 그런 상황이 주의의 범위를 결정 지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바로 자극적 요인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내보내고 있는 마케팅 자극이 소비자들한테 눈에 더 띄고 주의를 기울이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은 많은 노력을 사실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광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자극의 독특성, 그죠? 일반적인 지식과 신념을 깨는 굉장히 독특하고 유니크한 그런 어떤 특별한 자극에 대해서는 저게 뭐지? 라고 호기심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언어의 형태도 카피가 되겠죠. 광고 카피 같은 경우. 뭐 긍정적인 문구, 그다음 평가적 단어, 오히려 부정적인 문구보다는 긍정적인 문구에 대해서 더 주의를 기울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대비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칼라 속의 흑백 광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컬러 광고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완전히 흑백 광고가 하나 딱 들어가 있다면 오히려 그게 더 시선을 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끄러운 속에 무음 광고. 갑자기 막 시끄러운 음악들이 막 나오고 광고에서 CF 막 나오는데 갑자기 조용해지면, TV를 틀어놓고 있는 상태에서 막 소리가 나다가 갑자기 몇 초 동안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왜 그러지? 하면서 또 한번 보게 되잖아요. 그죠? 시선이 그 TV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크기, 뭐 자극의 크기가 클수록 당연히 주의를 끌겠죠. 색상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의 색을 좀 그 특색 있는 색을 이제 강조의 색상을 보통 사용하는 거고요. 그다음 광고 위치는 신문 광고 같은 경우가 제시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그 읽는 사람들의 시선이 더 많이 광고에 갈 수밖에 없는 위치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요즘은 여러분들이 이 신문을 많이 안 보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그렇게 관심 있게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보통 백면이라고 해서 보통 신문이 이렇게 반 접혀 있을 때 피면 안쪽에 그 면이 백면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광고비가 굉장히 비싸요. 일단 사람들이 그렇게, 그 다음에 신문 제호, 그죠? 무슨 신문에,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가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 가로로 되어 있는 그 옆에 있는 그 광고들, 돌출 광고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광고들이 눈에 먼저 띄는 거죠. 순서 같은 것도 이제 잡지 같은 광고는 그 페이지에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눈에 더 주의를 더 많이 끌고 덜 끌고 하는 것이 결정된다 그래서 광고비도 다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뭐 모델, 유명 모델일수록 당연히 우리가 유명 연예인들, 유명 스포츠인 이런 사람들, 유명 모델들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재밌어야 된다. 유머 광고가 시선을 더 많이 끄는 건 사실이죠. 근데 무조건 유머 광고가 광고 효과가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광고 심리학에서 이제 주로 다루는 얘기인데요. 아무튼 이런 주의를 증대시키는 방법의 자극적 요인은 기업에서 분명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개인적 요인은 기업에서 통제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는 참고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 주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활용된 그런 광고했던 사례들을 보면 몽블랑이라고 하는 그 만년필 회사에서 이렇게 시꺼먼 배경에 뭐 브랜드는 몽블랑 하얀색이니까 눈에 들어오죠. 그리고 그 금색의 어떤 펜촉 그거를 그대로 노출시켜서 눈에 띄게끔 그 다음에 이것도 스와치라는 시계도 마찬가지로 큰 화살표 흰색 배경에 검정색 화살표의 그 끝부분에 시계를 스와치를 가리키는 걸로 주의를 끌고 있어요. 근데 주의는 정보 처리가 시작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끈다라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충분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유심히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TV를 켜놨다고 해서 광고를 다 보는 것은 아니죠. 그죠? 사람들은 보통 TV를 켜놓고도 다른 일을 하는 경우도 많고, 뭐 밥을 먹는 경우, 뭐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TV를 켜놨다고 해도 광고를 못 보는 경우가 48% 정도가 된다라고 했대요. 그리고 물론 영화의 24%보다 더 높다.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볼 때는 사실은 그 극장 화면 그만 보고 있으니까 광고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TV는 집안에서 얼마든지 다른 거 하면서도 켜놓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력이 더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나이가 어릴수록 광고와 정규 프로그램에 대한 주의력에서 차이가 크지 않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특히 어린아이들이 광고에 대한 주의는 더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면서 차이는 더 벌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이 주의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정보를 어떻게 입수해서 감각기관에서 등록하는 과정, 그리고 거기서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 대다수인데 거기서 이제 처리하려고 주의를 기울인 자극에 대해서만 바로 이 지각 과정으로 넘어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각 과정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특징으로 주관성과 선택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각 과정이라는 것은 정보 처리를 하는 과정을 지각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력된 정보를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자극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주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각을 처리하는데 주관적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의 주관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사람마다 달라요. 그 감각 그 과정도 사실은 사람마다 개인차가 다 있어요. 누구는 시각이 좋은 사람이 있고 누구는 청각이 좋은 사람이 있고 누구는 또 후각이 또는 촉각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지각 처리하는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지각도 선택적으로 이루어진다. 선택성이라는 부분도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봐야죠. 본인한테 가장 적합한 정보만을 받아들인다. 선별적인 감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각적 방어, 우리가 아까 주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각적 탐색과 지각적 방어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어떤 상표에 대한 신념과 태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지각적 방어의 가능성은 커진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떤 상표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알고 있는데 그 상표에 대해서 만약에 반대되는 어떤 의견이 자극으로 제시된다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방어의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의 일관성이 내가 경험해 본 바로는 이거는 이 상표는 이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반대되는 의견이 제시되면 방어의 가능성은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극에 의해서 창출된 불안이 클수록 또 지각적 방어의 가능성은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매 후 부조화, 인지 부조화의 수준이 커지게 되면 지각적 방어의 가능성은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각적 방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이제 기술적 요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케팅 자극을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서 그 주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거의 유사합니다. 주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유사해서 크기나 색상 뭐 이런 것들 대부분 다 동일하게 지각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정신적 준비 상태라는 것은 지각적 고착화, 이 지각적 고착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각에 대해서 특별히 잘 지각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 이루어지면 거기서 거의 딱 형태가 거기서 정형화된다 그럴 수 있죠. 고착화된다, 픽세이션이다 그런 거는 그런 것들이 이제 특별히 나는 뭐에 더 잘 지각하는 게 있어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그 지각적 습관이라는 것도 작용을 하죠. 그죠? 이 습관적인 부분도 작용을 하고 그다음 자신감 그래서 내가 특별히 더 잘 지각하는 게 있더라 하는 자신감도 가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정신적 준비 상태와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과거의 경험 어떤 자극에 대해서 특히 내가 더 잘 지각하고 잘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경험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몸에서 내가 그런 것들이 학습되어져 있는 것들이 꽤 많다라는 겁니다. 기분도 굉장히 많이 좌우가 되죠. 내 기분 상태에 따라서 또 사회윤리적 요인 이런 것들도 작용을 해요. 그래서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도 기술적 요인은 마찬가지로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기업에서 통제할 수 있는 요인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개인적인 요인들, 정신적인 상태가 어떤 식으로 준비되어 있는 상태냐, 과거의 경험이 어떠냐, 또 기분은 상태가 어떠냐, 사회윤리적인 요인들은 또 어떠냐에 따라서 분명히 지각을 처리하는 과정이 예, 지각 과정 중에서 이제 정보의 선택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앞에서 우리가 주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일어난다. 지각 과정이라는 것도. 그래서 선택적인 노출. 그다음 선택적인 주의. 그 다음에 이해,
보전 과정. 이것이 이제 지각 처리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택적 지각의 기능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지각의 방어와 지각의 탐색을 들 수 있는데요. 어떤 자극에 대해서는 평소만큼 잘 인식하지 않으려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지각의 방어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물을 평소보다 더 잘 지각하는 현상은 지각의 탐색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방어하는 경우가 있고 탐색을 더 능동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이러한 내용들을 쭉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선택적 노출이라는 거, 감각 등록기가 작동해서 바로 지각을 감지하는, 그게 이제 주의를 통해서 어떤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선택한 제품에는 보다 더 큰 관심, 그 다음에 회상 수준을 더 나타내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선택적 주의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자기가 지지하는 정보에 대해서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요. 근데 생각과 반대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회피하려고 하고요. 그죠? 역유자, 아까 유혹다주슨 법칙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런 어라우절 수준과 정보 처리와의 관계를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선택한 제품은 긍정적인 특성, 선택하지 않은 제품은 부정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 마찬가지로 선택적인 이해도 일어나요. 소비자는 자극의 특징을 분석하고 해석하며 이를 조직화하여 기억 구조에 저장하기 쉬운 형태로 처리합니다. 자기가 이건 나중에 써야겠다, 활용해야겠다라는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신념, 태도와 일치하도록 정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더라. 자기가 편한 상태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이해를 한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선택적 보전도 일어납니다. 자기가 이미 형성한 신념에 대해서 부합되는 그것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기억하려고 하고 나중에 어떤 의사결정에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나타나고 돼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일치하지 않는 그런 의사결정에 별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저장하지도 않고 망각에 의해서 아예 소멸시키게 되는 그런 부분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어느덧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 나머지 뒷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사항을 좀 질문 코너에 등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을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해하고 모두 다 잘 알고 계시진 않을 것 같은데 질문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